소상공인들이 왜 분노할까요? 이러면 죽으란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왜 계속해서 언론에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이 월 평균 소득보다 많다. 그것도 현재 말입니다. 노총에서 요구하는 그 최저임금은요. 2021년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소득보다 17만 8천 원이 많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러면 죽으란 얘기라는 거예요. 이러면 죽으란 얘기.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요구하는 금액이 지금 12,000원입니다. 12,000원. 24.7%가 상승한 수치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이 250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평균 월 소득은요. 2021년 기준으로 233만 원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17만 8천 원이 많습니다. 직원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직원이. 그러면 누가 자영업을 하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분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큰일 났구나. 이대로면 뭐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주 최소만 올린다고 해요. 최소만. 9,620원을 올려서 만 원이 됐다고 쳐요. 3.9%만 오르면 만 원이 되거든요. 만 원이면 여러분 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주유수당 줘야 되죠. 주유수당. 그러면 실제 받는 최저임금은요. 11,000원이 넘습니다. 12,000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나 사업 안 해. 나 장사 안 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저는 실제 국밥집을 3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해봤습니다. 실제 2016년 10월 15일에 계약을 했어요. 가게 오픈을 2016년 12월 10일 날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2019년 12월 13일까지 가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딱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올라갈 때예요. 2016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8.1%가 올라갔고요. 2017년 7.3%, 2018년 때는요. 미쳤다 했습니다. 16.4%가 올라갔으니까. 2019년에도 10.9%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도 안 됐다 싶어서 가게를 제가 접었거든요. 잘 접었죠. 2020년에 코로나19의 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최악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 저는 그때보다 더 최악 같아요. 지금이. 왜 더 최악 같으냐. 일단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게다가 최저임금이 이렇게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월평균 소득보다가 최저임금이 많아진다면 이게 경기 자체가 꼬꾸라질 겁니다.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의 어떤 아픔을 더 아프게 했다. 더 덧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저임금도 자영업자를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진짜 죄송한데 저도 자영업자이긴 한데요. 멸망시킬 것 같습니다. 멸망. 전멸이 아니야 멸망시킬 것 같아요. 전멸이면 한 부대나 이렇게 전멸된다는 이야기. 멸망은 전체가 다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올라도 적당히 올라야죠. 2023년에 월급이 최저임금을 할 때 201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에 49만 8천 원 올려서 250만 8천 원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올렸을 때 여러분 최저임금을 버텨낼 수 있는 실물 경제의 종사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인건비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오릅니다. 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예, 이게 편의점 점주에 대한 월 순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12,000원이 됐을 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편의점주가 주 5일 매일 10시간 근무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출해서 4대 보험료는 제외했습니다.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요. 수입은요. 예, 4,357만 원. 굉장히 크잖아요. 월 매출이. 판매 이익은 1,307만 1,000원입니다. 월 매출 곱하기 70원이니까. 점포 이익은요. 예, 이게 매출 이익 곱하기 70%거든요. 그러면 914만 9,700원입니다. 이 중에 말입니다. 인건비가 619만 2천원 나갑니다.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요. 시급 12,000원. 사실 만 원만 넘으면 12,000원 되거든요. 예, 주중에 2명을 7시간씩 고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3명을 각각 8시간씩 고용합니다. 이러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예,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여기에 임대료를 150만 원을 잡고요. 광열비를 84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비를 150만 원 잡았습니다. 점포 이익은 914만 9,700원인데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은요. 1,003만 2천 원이 마이너스 88만 2,300원이 나오는 거. 마이너스 88만 2,300원. 야, 이건 뭐 진짜 통탄할 노릇이죠. 아니 현장 중심의 정책을 써야 되는데 현장 중심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적합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예,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런 정책들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소상공인은 지금 한계비에 몰렸다. 한계 상황에 몰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예.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건 모두 죽으라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아예 대놓고 할까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요. 그 어느 때보다 암흑의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정책 자체를 말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이게 절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뭐 개인사업자라는 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인데 여기에 중심을 주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주 52시간제만 하더라도 대기업이야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 못 버티니까 줄폐업 하잖아요. 최저임금 이렇게 되잖아요. 대기업은 얼마든지 올라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버는 대기업은 다행이겠죠. 그러나 못 버는 대기업 그 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란 얘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예, 오죽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올까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저임금은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발 굽어 살피셔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이게 이루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사용자 측이나 노동계를 뺀다고 하더라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공익위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대부분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사용자도 9명, 근로자도 9명, 그리고 공익위원도 9명이. 그래서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말입니다. 한 사람. 공익위원 9명 중에 한 사람. 고용노동부 소속의 사람만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8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마 이들이 또 분탕질을 할 거예요. 작년에 분탕질 했잖아요. 올해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5% 올려야 된다. 이게 분탕질이거든요. 미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그들이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경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올라간다는 가정을 두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런 미친 그런 어떤 지표도 대도 안 하는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망국으로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삶이 공공하고요. 소상공인들은 진짜 피곤합니다. 제발 현장을 알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